5세대로 바꾸면 17만원, 18만원 하던 보험료가 2만원대까지 내려간다고 하죠. 이 얘기를 들으면 솔직히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거 잘못 바꾸시면 보험료는 줄었는데 병원비는 오히려 몇 배를 더 많이 내는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보험료가 내려가는 대신에 보장 내용도 같이 바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막상 바꾸고 나서 생각했던 거랑 다른데 이렇게 느끼게 되는 상황도 분명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5월 6일부터 판매가 시작된 5세대 실손보험을 기준으로 어렵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 뭐가 바뀌었는지, 나한테는 어떤 선택이 맞는지 믿을 수 있는 자료와 실제 5세대 실손보험 상품의 약관을 통해서 핵심만 아주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가입 주기가 없는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분들을 위한 새로운 내용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보시면 지금 상황을 정리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보시다가 이건 좀 중요한데 싶은 부분들은 한 번씩 체크해서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먼저 5세대 실손보험은 4세대 실손보험과 마찬가지로 재가입 주기가 5년입니다. 즉 5년마다 실손보험의 보장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입해둔 실손보험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특히 재가입 주기가 없는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분들은 이번 5세대 실손보험의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가지고 계신 실손보험을 그대로 유지하실 수도 있고 일부만 바꿔서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 아예 5세대 실손보험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무조건 바꿔야 하는 건 아니고 내 상황에 맞게 우리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존 실손보험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인데요, 바로 선택형 할인 특약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평소에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보장을 일부 빼거나 보장을 줄여서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도수치료, 체해충격파 치료, 일부 비급여 주사, MRI, MRA 같은 항목들, 이런 부분들을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제외시키거나 또는 기존에는 내가 병원비의 100%를 다 돌려받았었다면 일부 금액은 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자기 부담률을 높여서 보험료를 낮추는 거죠. 이렇게 선택하는 옵션에 따라서 다르지만 전체 옵션을 선택했을 때 많게는 30-40% 정도까지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5세대 실손보험으로 아예 바꾸는 방법이죠. 이건 기존 실손보험을 정리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넘어가는 방식인데요. 이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추가로 할인해주는 제도가 함께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약 3년 동안 50% 수준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험료가 많이 내려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보고 많이 고민하시다가 보험료가 많이 내려가네, 이 이유 하나로 결정을 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료가 내려가는 만큼 보장 내용도 같이 바뀌기 때문에 단순히 싸졌다 라고만 보고 선택하시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상황이 분명히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싸졌는지 보다 내가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보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이걸 같이 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기존 실손보험에서 5세대로 바꾸시더라도 바로 완전히 확정되는 건 아니고요. 일정 기간 안에는 다시 기존 계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간도 함께 주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부담을 덜고 선택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기존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면서 일부만 조정해서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이 있고 아예 5세대로 바꿔서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내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는 방식인데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가 얼마나 바뀌는지 이걸 제대로 보셔야 선택이 가능하겠죠. 특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 이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급여 치료비부터 보겠습니다. 좋아진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보장이 어려웠던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도 보장이 가능하도록 실제 5세대 실손보험 약관에도 기재가 되어 있고요. 일부 발달장애 치료 같은 부분들은 태아 시기에 준비했을 때 보험 나이 18살까지
3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도록 이번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보장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께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화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이 급여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차이를 느끼게 되는 건 통원, 즉 병원에 다녀왔을 때 내가 직접 내는 금액이에요. 이 부분이 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변경된 핵심입니다. 조금 바뀌었어요. 기존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병원비의 20% 또는 병원 규모에 따라서 최소 자기부담금 1, 2만 원, 이 두 가지 중에서 더 큰 금액을 내가 부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바로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인데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서 쉽게 예시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에 다녀왔는데 총 급여 진료비가 5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이 30만 원을 부담하고 내가 20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50만 원 중에 30만 원을 부담한 이 건강보험 기준에서는 본인 부담률이 40%인 셈이 되죠. 이 상태에서 5세대 실손보험은 세 가지를 비교합니다. 첫 번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40%, 두 번째, 급여 본인 부담률 20%, 세 번째, 병원 규모에 따라서 최소 자기부담금 1, 2만 원,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내가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 상황을 그대로 보면 병원비의 50만 원 중 30만 원은 건강보험이 부담을 했고 남은 20만 원을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40%는 8만 원, 급여 본인 부담률 20%는 4만 원, 최소 금액은 1, 2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결국 가장 큰 금액인 8만 원을 내가 부담하고 나머지 12만 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이걸 이전에 4세대 실손보험과 비교해보면 4세대 실손보험은 4만 원 부담하던 상황이 이제는 8만 원으로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이 변화가 지금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 감기나 근육통처럼 병원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일수록 이 차이가 조금씩 쌓여서 더 크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통원을 했을 때 보장이 되냐 안 되냐보다 내가 실제로 얼마를 더 내게 되는지 이걸 기준으로 보시는 게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래도 조금 더 내긴 하지만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보셔야 하는 게 진짜 핵심이에요. 이번 5세대 실손보험에서 특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이 비급여 부분인데요. 5세대 실손보험에서 이 비급여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중증질환과 관련된 중증 비급여, 그리고 나머지 중증질환을 제외한 비중증 비급여, 이렇게 나뉘는데요. 먼저 중증 비급여는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처럼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 질환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중증질환과 관련된 비급여는 기존처럼 어느 정도 보장이 유지되면서 오히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연간 자기부담금이 5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을 보장해주는 부분이 실제로 약관에도 추가가 돼서 이 부분은 분명히 좋아진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자료에서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분명한 합병증 치료도 보장한다고 했지만 약관에서 정확히 따져보면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등 이 중증질환이 완치된 이후에 합병증에 대한 치료만 진행하는 경우에는 보장에서 제외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실제로 더 많이 이용하는 건 이런 암 같은 큰 질병보다는 감기나 허리 통증, 어깨 통증처럼 일상적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제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비중증 비급여를 볼 텐데요. 이 비중증 비급여는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등 산정특례를 제외한 나머지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가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먼저 보장 한도가 기존에는 연간 5천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도 기존 30%에서 50%까지 늘어났죠. 여기에 내가 내야 하는 최소 자기부담금이 5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만약 병원비가 비급여로 5만 원이 나오게 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 이용하시던 항목들 중에서 보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치료, 이런 치료들은 실제로 약관 보장 내용에서도 제외가 돼서 실손보험으로 보장이 어려워졌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비중증 비급여에 대해서 보장 한도는 줄어들고 내가 내는 비율은 늘어나고 일부 치료는 제외되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큰 질병보다는 오히려 평소에 자주 가는 병원에서 내가 부담하는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보험으로 바뀌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보험료가 많이 내려가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 질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단순히 보험료가 얼마나 줄었는지가 아니라 내가 병원을 얼마나 자주 가는지, 그리고 어떤 치료를 자주 받는지에 따라서 유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치료를 꾸준히 이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비급여 부분에서 한 가지 더 같이 보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인데요. 1년 동안 비중증 비급여 보험금을 많이 받을수록 최대 300%까지 비급여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고, 이 비중증 비급여 보험금을 받은 게 없다면 보험료가 할인되기도 합니다. 이 비급여 차등제는 이미 4세대 실손보험에서도 적용되고 있었는데요. 이번 5세대 실손보험에도 이 비급여 차등제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이 있죠. 만약 내가 평소에 병원을 자주 이용하고 비급여 치료를 꾸준히 받는 편이라면 단순히 보험료가 싸졌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왜냐면 이 비중증 비급여로 인해서 내가 1년간 보험금을 많이 받을수록 내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최대 3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지금까지 내용을 보셨다면 어느 정도 판단이 결정됐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쉽게 상황별로 나눠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은 유지하고 싶은데 보험료 부담은 조금 줄이고 싶은 경우, 이런 분들이라면 기존 실손보험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필요하지 않은 보장만 일부를 줄여서 보험료를 낮추는 선택 할인 특약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처럼 평소에 거의 이용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이 부분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장은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에 어느 정도를 유지하면서 보험료 부담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장을 크게 바꾸고 싶지 않은 분들께는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치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앞으로 병원 이용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쪽이 더 유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에는 선택형 할인 특약을 활용해서 보험료를 낮추는 방향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즉 지금 당장 바꾸기보다는 내가 치료 중이라면 치료가 다 끝나고 상황이 다 정리된 이후에 조절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이고 싶은 경우예요. 특히 병원 이용이 많지 않거나 앞으로 비급여 치료를 자주 받을 계획이 없는 경우라면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시를 하나 보면 1세대 실손보험이 17만 8,489원 정도였던 보험료가 5세대로 전환하면 42,539원 수준으로 내려가고, 여기에 전환 할인까지 적용되면 약 3년 동안 21,270원 정도로 보험료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2세대 실손보험이 126,773원이었던 경우도 전환 할인이 적용이 되면 약 21,270원 수준으로 보험료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보험료 차이가 꽤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세 번째, 5세대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험료가 줄어드는 대신에 앞에서 보신 것처럼 보장 내용도 함께 바뀌고, 무엇보다 5세대 실손보험에는 5년의 재가입 주기가 생기기 때문에 5년마다 실손보험의 보장이 계속해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금액만 보고 결정하시기보다는 내가 병원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 어떤 치료를 자주 받는지 이 부분을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질문을 꼭 해보셔야 해요. 나는 보험료를 줄이는 게 중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병원 갈 때 이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게 중요한 사람인지, 이 두 가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같이 가져가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나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선택형 할인 특약과 계약 전환 할인 제도는 2026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하게 결정하시기보다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비교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4월 이후에 실손보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이 실손보험의 재가입 주기라는 조항이 있죠. 그럼 결국에 내가 실손보험을 가입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든 15년이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5세대 실손보험이든 6세대 실손보험이든 실손보험의 보장은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금 5세대 실손보험의 내용을 보시고 늘어난 자기 부담금,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질병통합치료비, 상해통합치료비 등
병사부터 일부 치료, 수술까지 보장해주는 이런 치료비 특약도 있고요. 기존에 암내 심장 진단비만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질병 1호종 수술비, 상해 1호종 수술비, 이런 수술비 특약들을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급여 부분은 기존 4세대 실손보험과 비교했을 때 이 큰 틀에서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나 일부 발달장애 치료처럼 기존의 보장이 어려웠던 부분들이 추가되었다는 점은 분명 좋은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통원으로 병원에 다녀왔을 때 내가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은 이전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죠. 다음은 비급여입니다. 중증 질환과 관련된 중증 비급여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 자기부담금 상한선이 생기면서 특정 상황에서는 이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하게 되는 비중증 비급여의 경우에는 보장 한도는 연간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내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도 30%에서 50%까지 늘어나고 최소 내가 내야 하는 금액이 5만 원으로 설정이 돼서 5만 원 아래로 금액이 나온다면 보장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치료는 아예 보장에서 제외가 됐죠. 전체적으로 보면 변화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번 5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는 확실히 낮아졌지만 그만큼 보장 내용도 함께 바뀐 보험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예시처럼 기존 1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17만 8,489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걸 5세대로 전환하면 보험료가 42,539원으로 낮아지고 여기에 전환 할인까지 적용되면 21,270원으로 3년간 납입하게 되는 방식이죠. 겉으로 보면 17만원 정도 되는 보험이 2만원대까지 내려가니까 차이가 꽤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었죠. 과연 이 차이가 실제로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5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42,539원이라고 한다면 전환 할인으로 줄어드는 금액이 약 21,270원 정도죠. 이걸 3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약 76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금액이 어떤 분들께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병원 이용이 많은 시기거나 기존의 보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보장이 축소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결국 보험료는 줄어들지만 그만큼 내가 내야 하는 병원비가 커져서 내가 느껴지는 보장 수준이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존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은 보장하는 범위가 넓고 자기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였기 때문에 단순히 보험료만 낮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 5세대 실손보험은 5년의 재가입 주기가 있는 실비예요. 기존의 재가입 주기가 없는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처럼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조건을 유지하는 보험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후에는 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5세대로 변경되지만 또 5년 뒤에는 6세대가 될지 7세대가 될지 이건 아무도 확신할 수 없어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정리되셨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실손보험 한 번쯤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나는 어떤 선택이 맞을까 고민되셨던 부분이 있거나 앞에서 간단히만 소개해드렸던 질병통합치료비, 상해통합치료비 이런 특약 혹은 수술비 플랜에 대해서 정확한 설계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고정 댓글에 링크 통해서 물어봐 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